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빠밤. 예, 빠밤 소리와 함께 정대진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회 때 내가 이걸 괜히 빠밤을 해가지고 계속 하라 그러고 그냥 계속 하셔야 그냥 됩니다. 재미로 그냥 했다가 이 효과음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인트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많은 소식들 전해주실 텐데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아 끊이지 않는 게 자꾸 궁금증이 일고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네. 해야 되겠다 싶어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 북한의 권력망 변화. 그렇죠. 왕고민은 역시 김정은이다. 아, 예. 그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지난 8월 20일이잖아요. 네.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이 네네. 김정은 위임 통치. 예, 위임 통치란. 맞아요.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썼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막 계속 궁금해하시고 네.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좀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해야 사실 될 것 같아요. 시의성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다루지 않고 넘어왔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8월 20일로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네. 오후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의 권한이 권력 일부가 김여정에게 위임돼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네. 예. 라고 하는 그거 헤드라인만 이렇게 탁 갑자기 속보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단어 위임 통치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많은 파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위임 통치라고 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상이 생겨서 음. 통치권을 이렇게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 맞아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실제 그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권력을 이양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통치 시스템의 시스템 정상화에 가까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국정원의 실제 보고 내용도 보면은 네.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 네, 내용상으로 문제 없고 역할 분담,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상 국가와 책임 소재 분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각 분야별로 책임자들, 그러니까 네. 대남 대미 관계는 김여정 부부장한테, 예.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은 뭐 김덕훈 내각 총리나 박봉주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뭐 전략무기 개발은 리병철 네. 위원장, 뭐 그리고 군수 쪽은? 뭐 군수 쪽이 그쪽에다 맡기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나눴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를 한 네. 건데 그 얘기를 위임 통치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못 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단어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뭉게뭉게 김정은한테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사실 그 뉴스 나오고 금방 좀 해프닝처럼 좀 꺼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가 뭐냐? 네. 김정은이 가짜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예. 신변에 이상 있는 거 네, 아니냐. 그 대역을 쓰고 있다 그런 네. 얘기까지 심지어 돌면서 가짜 김정은 선. 지금 포장지를 한번 위임 통치 잘못 씌운 것 때문에 해프닝이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 오고 뉴스가 있다. 자가 재생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위임 통치란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네. 분명히 있긴 했으나 근데 이제 정리는 다 바로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임 통치란 말을 두고 지금까지도 좀 해석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이유가 계속해서 뭐라고 논란이 생각하죠? 있는 이유. 예, 예. 네.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각자가. 네, 그죠? 각자가 바라는 북한, 정확하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네네. 북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네. 비정상적이고 김정은은 언젠가 뭔가 문제가 네, 있을 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각의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절대 권력자 김정은 1인이 모든 네.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독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책임자들한테 권한을 이제 나누어졌다, 역할 네. 분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봐라, 김정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그냥 해석을 그냥 확 해버리는 뛰어넘어서 거죠? 예, 예.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바라보고 싶은 북한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북한은 비정상 국가다. 북한은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위임 통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네. 국정원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말을 내용을 정정하고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예. 사실은 다를 거야라고 하는 의문이 아직도 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말 그대로 뭉게뭉게 그렇죠. 피어오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정원이 이 정부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쓰면 혹은 이런 표현을 이런 포장지를 쓰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정말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분히 고심을 하고 발표를 했을 텐데 근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거 참 저도 지금 퍼즐입니다. 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지만 네. 그걸 얘기했다가는 끌려가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살 떨려요. 뭔가 좀 음모론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나요? 어렸을 지금? 때 아직도 이게 그 안기부에 대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뉴스를 그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대신가요? 그 세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우리는 남산 또 얘기도 그럼요. 듣고 네. 안기부 때 얘기도 듣고 했는데 네, 영화도 봤고 우리는. 네, 영화도 보고 해서 무서워서 직접 국정원에서 겪은 분. 뭐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국정원이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둘 다라고 봐요. 네. 알고도 썼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고 북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보는 분석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김정은이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위임했다. 그 전에 절대 권력에 비해 봤을 때는 네네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그 레테르를 붙여도 되겠다. 하나 네. 참 괜찮은 헤드라인.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나 붙여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순만 보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 거고. 근데 이제 정말 모르고 봤다라고 했을 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알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의도가 살짝? 그렇죠. 혹시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새로 했으니까 좀 데뷔전을 해서 좀 아, 뉴스에 뭔가 이슈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해석 네. 무리하게 붙인다면 이제 그런 네. 건데 근데 이건 여전히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니까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내각의 경제 문제에 관한 내각에다가 맞아요. 예. 권한을 주고 그 박봉주 그때 이제 그 총리였죠. 그래서 경제를 운영하고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근데 굳이 위임 통치라는 말, 통치까지 붙였거든요. 이거. 네네네. 굳이 위임 통치? 왜 이 표현을 썼을까? 하여튼 저는 계속 의아했어요. 여전히 지금 보니까 여기도 저기 말 못하는 마음이 있나 보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안기부에 대한 추억이 더 네, 강하시네요. 그럼요.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갈 때 끌려가요. 우리 평화를 잇는 피스튜브의 특성상 넘어가는 걸로. 아니면은 지금 듣고 계시면 우리가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연구 영역 프로젝트를 주세요. 해석 바로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아, 이제 그런 거를 합리화해드립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김정일 때부터 있었어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비준 방침, 비준 문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기실, 비서실을 통해 그렇죠. 가지고 최고 지도단체 올라간 문건이 직접 사인하는 게 있고 다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결제를 어떻게 다 각 해. 부처에서 수백 그렇죠. 개의 보고가 매일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최고 지도자 앞에 가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서 내려가는 거는 비준 방침이라고 네. 그래요. 그 외에 이제 직접 보지 않은 문건들은 각 분야에 전결해서 처리하는 건 비준 문건이라 그러는데 사실 일선 부처에서는 그 서기실, 비서실에서 이거 비준 방침입니다라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에도 김정일 때부터 사실상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위임 통치라고 하는 말 이게 4월 달에 김정은 위중설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묘하게 뉴스 파장이 좀 생긴 있다. 거고 그리고 예. 이게 근데 아직도 이제 SNS나 여러 이제 그 계정들에서 각자 이제 1인 방송들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알 건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아니 이제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위임 통치 뭐 표현이 어땠던지 간에 일단 김 위원장이 권력의 일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김정일 때처럼 분산했다. 요거는 이제 사실 팩트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추측들이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왜 그랬냐, 뭐 권력 이양이든 뭐 위임 통치든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뭐 건강 이상설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권력 통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상 국가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그리고 책임 소재에
통치에 대한 부담에서 오는 그 분산. 책임 소재를 분산하겠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8월 20일 날 네. 이 김정은 위임 통치설 나왔던 뉴스가 나온 날이 북한 입장에서 참 억울할 수 있는 건데 그날 이제 제7기 6차 노동당 그렇죠. 정치국 회의를 네, 했어요. 하고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연다. 하겠다. 그렇죠. 네. 예. 5년 주기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네. 5년 주기가 모는 당대회가 5년마다 원래 열리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네, 1980년도에 열리고 2016년도에 이제 7차 당대 그렇죠. 열릴 때까지 36년 동안 안 열리고 있었고 2010년도에 심지어 노동당 규약 제21조에 5년마다 열린다고 하는 규정의 내용을 네. 삭제했어요. 삭제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년 주기가 사실상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고 또 비상 통치가 되던 시기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과거에 하던 대로 돌리겠다는 회복시키려는 거죠. 당 중심의 정상국가 체제로 네.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야심찬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국정원이 초를 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일인 예, 거죠. 예. 야, 이슈 싸움에서 졌구나. 그렇죠. 프레임에 그냥 당겨 그렇죠. 확 그냥 그렇죠. 아주 더 섹시한 야마가 확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 국가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이제 계속 가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네.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정상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역할 분담이 있죠. 대통령이 다 모든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장관들, 국가들은 그렇죠. 장관들이 전결을 하고 하듯이 북한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챙기는 사안이 있고 지시와 네.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의 모든 현안들은 이제 전결하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하는 것.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효과가 뭐냐면 통치 부담을 경감하면서 책임 소재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그 성과를 다 낼 수 있으면은 그 성과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포장을 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각 분야별로 좀 나눠주고 각 분야에서 이제 책임지고 또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네.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네네. 하는 그 와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정상국가의 와중에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우리가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게 좀 포장지가 하나 붙어서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왜곡되고 와전되는 게 좀 있는 것 네, 같다. 논란이다. 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북한이 이제 1968년도 갑산파 네네. 숙청하고 나서부터 소위 말해서 유일 체제 네. 성립이 됐는데 이 유일 체제 사이에서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됐을 때는 네. 사실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명칭 그대로 국방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 와서는 명칭이 또 바뀝니다. 국무위원장으로. 네. 국가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죠. 어쩌면 북한은 스스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는 있는데 북한을 유일 체제의 국가로만 좀 그렇죠. 비정상적인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또 보기 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해석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인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봤습니다. 네. 뭐 개인의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네, 지도자의 건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건데 누가 봐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냥 좀 살 좀 빼세요.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금수와. 좀 화면으로 보면 얼굴색이 네. 많이 안 좋아 보이긴 맞아요. 하죠. 지난 10년간 많이 또 사실 살이 쪘잖아요. 예, 그 예. 필름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건강 관리 좀 하십시오. 예.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러니까 건강 관리 좀 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전해주실 뉴스는 또 뭐가 있나요? 돌아온 예산 시즌 그 통일부 내년도 예산으로 네. 본 남북 관계 기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너무 야망가 잘 뽑으세요. 안 좋은 말입니다만 예, 야마 이게 첫 번째인가에도 얘기했었죠.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만 쓰겠습니다. 예. 뭐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뭐. 네. 어쨌든 뭐 하필을 너무 잘 아닌데. 뽑으신다. 예. 네, 진짜 정말. 예, 근데 이제 그 카피에 비해서 내용은 없어요. 소개해 주시죠. 별로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통일부 예산이라고 네네. 하는 게 사실 좀 미미합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되는지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보기는 했는데 엄청 늘어났어요. 예 맞아요. 네. 그 늘렸더라고요. 반올림 해가지고 556조. 예, 저는 예. 이게 네. 무슨 일인가. 예, 슈퍼 예산이에요. 가장 네네네. 초유의 뭐 매년 예산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굉장히
규모이고 네. 556조 중에 통일부 예산이 근데 뭐 한 1조 1조 조금 넘는 그냥 네네네.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통일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1조 한 4,600억 정도 되는 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실은 그래서 작은 부처로 예. 이게 작은 부처고 뭐 크게 이게 지금 뭐 건설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정책 그냥 부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인데 근데 이게 통일부만 보지 말고 그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외교 통일로 분류를 해요, 예산을. 네. 근데 외교 통일 파트가 5조 7천억이에요. 합쳐봤자. 한 총 예산이 10%, 그렇게 크지 예. 않다. 10%도 안 되는 된다. 거죠. 1%예요. 1%죠, 1%. 556조 중에 한 1% 이제 남짓한 거를 외교부 통일부가 이제 나눠 예산으로 갖는 쓰는 건데. 저는 아니니까.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긴 있죠. 하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을 또 어떻게 지금 또 나눠져 있는가라고 네. 이제 그게 그런 걸 중요하겠죠. 좀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통일부가 밝힌 2021년도 예산을 보면은 네. 일반 회계 예산을 남북 협력 기금을 좀 네. 늘렸습니다. 늘렸더라고요. 그 예산은 매해 쓰고 소진하는 건데 기금은 네. 그냥 예.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기금은 더 쌓았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남북 지금 협력 기금 그러면 안 쓸 하고 데가 있는데. 없는데 예. 네. 예? 남북 협력 기금 쓸 네. 데가 없는데 돈을 더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책 의지를. 그쵸. 예, 남북 협력 기금을 더 이제 늘려가지고 올해보다도 377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 3% 이상 늘려가지고 네네. 기금 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쌓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6,530억 정도 하면서 이게 이제 홍수 났잖아요. 네. 네. 그 공유하천 분야의 이제 홍수 방제를 위해서 그 사업의 예산도 이제 또 편성이 되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렇겠네요. 보건의료 한 네. 이게 생명공동체 관심 많으시잖아요. 조현희 교수님. 네. 그 생명공동체 만드는 일에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금 네. 쌓아두고 있는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상도예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쌓아두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네. 네, 그것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제 저희 접경 지역에서 주로 이제 통일교육하고 이런 쪽에서는 그 ASF라고 돼지열병, 아프리카 아, 돼지열병이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을 뿐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염병 방지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예산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남북협력기금에 특히 이제 네. 보건협력 분야 그쪽에 이제 증액이 더 된 거예요. 것 같죠? 통일부도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남북협력 그 집행 기준을 보면은 8월이 되도록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쓴 게 없는,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못 썼죠. 쓸 수 있는 게 안 없기 쓴 게 때문에. 아니라. 예. 이제 이거를 그 기금은 어디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네, 뭐 안 썼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계속 예. 쌓고 그래서 통일부는 지금 계속 의지를 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결국 남북 협력 기금이 쌓여 있으나 집행된 퍼센트는 굉장히 낮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보고 또 제가 우려되는 거는 괜히 우리 안에서 그 소위 남남 갈등 네. 이게 더 격화될 소지가 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남북 협력 기금 쓰지도 않으면서 돈 쌓아놓는 이유가 네. 북한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퍼주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액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 1조 2천 개인한테는 아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돈이죠. 네. 큰 돈이지만 556조의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네. 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미미한 액수예요, 사실. 네. 그렇죠. 예, 별로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액수고 이거를 이제 퍼주기라고 했을 때 1조 다 해도 만약에 한 해에 그냥 몰아서 다 퍼준다고 네. 칩시다. 근데 퍼준다고 해도 사실 별 티가 안 나요. 네. 이걸로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것도 잘 못하거든요. 만약 거기다 돈을 전액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퍼주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 비난, 공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절대로 여기 556조에 있는 아주 큰 수영장 물에서 물 한 컵 이렇게 뜨는 게 이제 퍼주기인지. 네. 예? 이제 그 목마르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북한이란 그쵸. 나라가 아니고 지나가던 나그네도 네, 목마르고 물 떠주는 거죠. 다른 뭐 민족의 다른 나라가 있어도 거기 코로나 퍼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퍼지고 네. 수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줬을 경우에 그 피해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한테 넘어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도적 견지에서는 돈을 마련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 이제 그게 더 큰
어떤 피해를 막는 이제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좀 말씀드리죠. 일단 통일교육 예산이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예.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또 이번에 이제 홍수 때문에 큰 물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민통선 마을도 많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공유하천 그리고 댐에 그 센서 다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 해결이 되면 우리도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네.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뭐 그 금액 그 액수가 이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면은 저는 사실 이걸 써야 된다라는 쪽이긴 네.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 만들고 하는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연구 영역도 주시고요. 그런 내년에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혹시 통일부가 발표한 내년 네. 예산에서 또 좀 특이할 만한 거 이런 건 좀 있나요? 그 탈북자 지원 예산이 네네네. 약간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 예, 예. 네. 탈북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원 감액이 된 거고 그건 또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커버하는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중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의 탈북자 지원 의지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단순히 이렇게 보면 딱 보면은 이게 뭐야 액수 맞아요, 줄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가만 또 뜯어 보면은 이제 어쨌든 탈북자 네. 수가 줄어들고 또 보건복지 분야에 커버하는 액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네. 뭐 분석은 됩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동포들 그리고 통일 준비에 있어서 얼만큼 지금 현재 그 대북 관계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의 사회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통일부가 하고 있다,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보여주면 보여주면 좋은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숫자가 사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국경을 지금 봉쇄해 놓은 그렇죠. 상태이고 탈북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교류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던 그냥 것 뭐 같아요. 내 돈 아니라고 여기 써라 저기 써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되잖아요. 이제 죄는 아니잖아요. 좋네요 아주. 상상을 해보는 거지. 네,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귀에 콕콕 박히게 설명해 주신 아주 친절한 설명이었죠. 네. 친절한 대진시의 정대진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친절한 대진시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